핵심적이지만 간단한 내용입니다.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 다이렉트리. 일을 할 때이고 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다 들려요 지금?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들 나왔습니다. 먼저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정상근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나갑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게 뉴스 뭐예요? 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한국에 찾아왔습니다. 예, 어제 왔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났습니까? 네, 아직 협의한 내용은 공개가 되지는 않았고요. 예. 이 외교부 청사에서 먼저 이도훈 특별대표를 만나서 브리핑을 가졌는데 그 내용을 잠깐 들어볼까요? 네. Let me speak directly to our counterparts in North Korea. It is time for us to do our 재미 jobs. 여파가 좀 번역 좀 해주세요. Let's get this done. 네, 아주 We are here. 핵심적이지만 And you know 간단한 how to reach 내용입니다. us.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 다이렉트리. 일을 할 때이고 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다 들려요 지금? 지금 뭐 그냥 한국어처럼 들리네요. 근데 뭐 적어놓은 거 있고 한국어를 보고 계시니까 그렇죠. 정상근 기자.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네. 왜 그래? 야, 내가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고 특별대표인데 나 네. 여기 지금 서울에 왔으니까 북한 최선희 부상 부대표, 예, 제일 부상. 좀 네. 보자 판문점에서 이런 얘기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 얘기도 뭐 평양에 다 들어갔겠죠 지금. 안 들어갔을 리가 없죠. 이걸 그죠? 뭐 실시간으로 우리 TV를 보고 있을 테고 예.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협의가 끝난 이후에 바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예. 자, 지난 정상 기자, 네. 지난 토요일 날 또 북한이 중대 시험했다고 또 발표했어요. 네, 이 북한이 국방과학원 대변인 명의로 이 금요일에 이 동창리에서 또 중대한 실험을 실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7분 동안 시험했다라고 밝혀서 이게 좀 7분.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이게 7분이 참 묘한 게 뭐 액체를 쓰든 고체를 쓰든 이 중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그 1단 추진체용 엔진이 그 7분 동안을 타기, 그러니까 그렇게 좀 짧게 타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거는 좀 1단보다 좀 상대적으로 작은 2단 추진체용 엔진을 좀 실험한 거 아닌가, 좀 그런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고, 네. 또 북한이 이번 시험이 자신들의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적용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건 역시 이거 엿새 전 발표와는 조금 더 나아간 진전된 내용이어서 ICBM의 2단계 엔진 시험 아니었나 좀 예.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켓가 이제 우주 대기권을 향해서 날아갈 때 네네. 지상에서는 1단 발사. 네. 그걸 한 3분 정도면 된다는 거고. 그렇게 설명되고 있죠. 네. 떠가지고 이제 중간에 다시 한번 팡 터질 때 그 네, 2단. 네. 네. 그러니까 그 2단 그게 엔진을 한 7분 정도. 한 7분 정도 네, 한 한다는 것이다. 거죠. 네. 추측이 된다 이런 얘기죠. 네네. 그 비건 대표 지금 방한 기간 동안 어때요? 전망이 그 최선희 부상. 네. 자꾸 시장이라고 그러네. 제1부상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아직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북한이 아무런 입장도 지금 내비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예. 이게 비건 대표가 아마 다 이번 주에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쯤에 빠르면 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뭐 이전부터 돌았기 때문에 아마 그때에 맞춰서 이 이제 이른바 이제 중요한 시험을 한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은 이게 뭐 협상에서 좀 유리한 국면을 얻기 위한 좀 그런 교두보 아닌가 좀 이렇게도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북한의 반응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비건 이 특별 대표가 이 정도 발언을 내놓았다면 이미 뭐 물밑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고 만나는 시간을 결정하라, 만날 결정을 하라는 건 너무 지나치게 외교를 단순히 보는 것이고 네. 물밑에서 이미 북한 측과 협의를 할 텐데 북한의 의중은 그럴 겁니다.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줄 거냐 이것에 따라 비건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점하세요 각자? 최선희 제1부상 만날 것 같다 안 만날 것 같다. 저는 만날 가능성이 만날 없다고 가능성. 보는데 또 네. 뚱블리 기자는
저도 최선희 부상이 아니더라도 만날 가능성이 누군가는 있다. 만날 것 예, 같아요. 라고 봅니다. 지금 비건 대표는 뭐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없습니까? 글쎄 지금 좀 출출하지 않겠습니까? 간식 먹고 있나요? 네, 그럼?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겁죠 비건도. 상당한 거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보다 키가 훨씬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출출할 거예요. 그 미시건 출신이더라고요. 네. 비건네. 자, 뚱 소리 났습니다. 저 뉴스 전문 채널에 지금 비건 대표 아까 기자회견했던 장면 지금 나가고 있네요. 자, 정상 기자 두 번째 네. 무게 뉴스 뭐예요? 네, 검찰 청와대 또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막 검찰 이제 수사 관련된 건데 어제 청와대가 검찰이 한 발언을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어떤 네. 내용인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 유재수 전 그 부산시 부시장을 기소를 저번 주에 했는데 이 기소를 하면서 그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는 이 청와대 특별감찰 과정에서도 확인이 됐거나 또 확인이 가능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와대가 직무유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제 공식 반박을 한 거죠. 그 윤도한 수석이 어제 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이 기자들에게 이 반박 내용을 보냈는데요. 이 감찰은 당사자의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 조사가 가능한데 네. 이 당사자인 유재수 전 부시장이 처음에는 좀 조사에 응했지만 그 이후로는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강제 수사권이 없는 감찰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감찰을 진행을 할 수가 없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 감찰하고 수사는 다른 거다. 네네. 청와대에서는 그 본인이 응해줘야만이 감찰을 할 수 있는 거다. 네, 맞습니다. 응해주지 않으면 감찰 더 이상 못한다. 그래서 더 이상 감찰을 할 수가 없어서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이 소속이 돼 있던 금융위원회에 한번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고 뭐 인사 조치를 하라 이렇게 전달을 했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상적인 민정수석실의 업무 범위 내에 있다라는 게 어제 이제 청와대 측의 이제 발언이었고 네. 그리고 검찰에서 뭐 그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뭐 확인을 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굉장히 너무 좀 모호하게 얘기를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을 했다는 거냐 아니면 확인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는 거냐 좀 그거를 밝히라라고도 압박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청와대 입장은 감찰 무마한 거 아니다. 네네 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러면 배 소장님 검찰 입장은 지금 어떤 거예요? 네, 검찰은 이제 유재수 전 부시장을 구속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후로 또 청와대가 이를 몰랐을 리가 없다. 합리적인 이제 추론을 하는 것이죠. 그 보고 체계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이 비의혹을 냈는 것을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내에서도 알았을 테고 그렇다면 청와대가 충분히 그런 혐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뭔가 있냐 근거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게 의도적이었다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수사 결과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어제 처음 조사를 받았죠, 정상 기자? 네 어제 처음으로 나갔고 그리고 오늘도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오늘도 했어요? 네네. 일단 이 김기현 전 시장은 이 이른바 이제 청와대 하명 수사라고 이제 뭐 일부에서 주장하는 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고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했는데 김기현 전 시장은 어제 이제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그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에 꽂힌 이 선거를 짓밟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 또 이제 김기현 전 시장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이미 이 많은 문건들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 황운하 총장이 SNS로 검찰을 비판했다면서요? 네, 황운하 개인도 그렇지만 경찰의 움직임도 이 검찰과는 달랐습니다. 경찰청장은 황운하 의원이 이제 지금 뭐 총선 출마설도 있는데 아직까지 뭐 그것이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고요. 그다음에 의원 면직을 신청하겠다, 나가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경찰청장은 의원 면직 신청하면 법에 따라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황운하 개인은 검찰의 비판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 적반하장이다. SNS 상에서 비판을 했는데 오히려 법정에 서야 할 토착 비리 또 부패 부의 범죄자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예.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요. 네, 뚱 하고 에밀리아 쳤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무게 뉴스 뭐예요? 오늘따라 더 뚱해지네요. 예, 오늘도 어려워진 본회의입니다. 정말 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불투명한 거예요 오늘도? 뭐 더 이상 어제만 해도 문희상 의장이 오늘 중에 뭐 상정하겠다 패트법안 한다고 그랬었는데 네, 조금 전에 문희상 의장이 오늘 상정하지 않겠다라고 네, 공식 그래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자유한국당과 협의가 안 된 것은 벌써 오래전 일이고 4 플러스 1 협의체의 안도 도출이 안 됐거든요. 발음이 잘 안 되세요? 오늘따라 안 되네요. 4+1. 계속 영어를 했다 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문희상 의장은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내 집무실을 다 비워주겠다. 밤샘에서라도 합의를 하라 그랬는데 내 방에 와서 다들 그렇죠. 회의해라. 그 방이 좀 크긴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네. 4+1 협의체도 이제 선거법을 놓고 이제 균열이 네. 어제부터 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균열뿐만 아니라 이제 서로에 대한 좀 비판까지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4+1에서 합의가 된 것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각 250 그리고 50석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합의가 거기까지는 됐습니다. 합의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50석 네. 비례대표석을 놓고 네, 이 50석을 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함에 있어서 이 중에 얼마만큼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것인가 예. 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25석을 처음에 얘기를 했다가 이 30석까지 좀 늘렸고요. 그러니까 30석까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네. 이 나머지는 그냥 그 정당 명부에 투표하는 그대로 네, 반영을 해서 기존대로 이제 그 선출을 하자라는 우리가 거였고요. 투표할 때 하듯이. 네, 네, 맞습니다. 반면에 이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이 225대 75에서도 이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모두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합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라고 여기서 이제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석패율 관련된 부분인데요. 석패율 제조. 네, 석패율 제도입니다. 이게 무겁네요. 뭐냐면은 그 무겁습니까? 네. 네, 아주 무거운데 이렇게 비장하게 쳐다보세요. 무겁게 들리네요. 네. 네. 이 석패율제가 뭐냐면은 그 지역구 선거를 할 때 좀 아슬아슬하게 패배한 2등 후보 있잖아요. 예. 어떤 지역에 있어서 그 2등 후보를 일종의 비례대표로 구제해 주는 제도를 석패율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패 아깝게 패했다. 네네. 이것은 이제 뭐 지난 4+1 합의안에서도 이미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게 사실상 뭐 기존 기득권을 가진 이제 중진 구하기용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석패율제를 없애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이 석패율제 관련해서는 뭐 여기저기 당마다 입장이 다른데 이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 단위의 석패율제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당략에 따라서 지금 룰을 고치려고 그러는 거니까. 네. 네.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선거법 협상 못하겠다 이런 분위기죠. 나 안 해.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네. 할 만큼 했는데 더 이상 두 못하겠다. 가지는 왜냐하면 이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려서 하려고 했는데 아니 정작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를 거의 못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기껏 청년, 장애인, 여성 이런 전문성을 키워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냐. 두 번째는 이제 석패율제인데 이렇게 되면은 군소정당의 중진, 기득권 또 이런 의원들이 결과적으로는 구제되는 거 아니냐. 이른바 중진 살리기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석패율제를 하면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네, 석패율제. 예. 자, 정상훈 기자. 네. 자유한국당은 근데 갑자기 원안대로 표결하면 표결에 동참하겠다고 했어요. 원안이라는 게 225석 대 75석 네. 그거죠. 기존에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법안은 그냥 원안 그대로 상정하면 뭐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게 이 김재원 자유한국당 그 정책위원장의 그 말인데요. 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대로 원안이 상정이 될 경우에는 부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부결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래서 만약에 부결되면 선거법 개정안 논의 자체도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네. 물거품이 되는 거죠. 네. 현재 제대로 하는 게 있고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게 또 요즘에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위성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위성정당.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안대로 가면 꼼꼼히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비례 의원이 많이 탄생될 수 있는 위성정당 자회사를 하나 만들면 된다는 네. 거예요. 나도 민주당, 너는 한국당 이런 식의 자회사 정당을 만들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게요. 4+1 협의체도 선거법과 관련된 여러 쟁점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이 제도입니다. 지역구 투표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자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이 제도가 뭐게요? 뚱커벨, 그래도 네. 힌트 주세요. 이게 이제 비례대표로 이제 구제되는 한 9명 정도의 이제 제도를 말하는데 무슨 율제입니다. 비율이기 때문에 무슨 율제. 자, 뚱블리와 뚱커벨이 씨름을 합니다. 뚱커벨이 졌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
아깝게 졌다. 네, 아깝게 졌다. 땡땡 율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0951 TBS 앱 열려 있습니다. 상품도 무겁습니다. 마칠 시간 됐는데 오늘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뭔지 아시죠? 네네. 뭐예요? 공명지죠. 예, 공명지조. 뭔 뜻이에요? 그 머리가 두 개 달린 새라는 의미죠. 그 새 같은 중에 목숨을 갖고 있는 새다. 예. 네. 분열되면 안 된다. 그런 뜻인데 제가 이거를 아주 쉽게 외울 수 있는 아재 개그를 하나 생각해냈어요. 공명지조를 네. 해보시죠. 네. 제갈공명의 지조, 제갈공명은 지조가 있다. 그러면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중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